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혼은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밤 11시 40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국내 증시, 미국 증시를 실시간 MTS로 살펴보고 3월 넷째 주의 전략으로 가치주, 컨택주의 비중을 늘리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해운주인 HMM, 페노션 주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제 방송을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전기차, 배터리, 인터넷, 그린 뉴딜과 같은 기술주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고 또 전망을 해왔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최근에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과 함께 한국 증시에도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앞으로는 괜찮은 가치주도 발굴을 해서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46명으로 드디어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도 늘고 있으니 5월쯤엔 200명대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주요 증시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1.01% 하락한 3004로 300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은 0.95% 하락한 946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 나스닥 소폭 하락 출발하였고 전기차, 반도체 섹터, 다우존스도 다 약보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93% 하락,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13% 하락, 니케이 마이너스 0.61% 하락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이고요. 한국 증시가 지금 한 두 달간 3,000에서 3,080 박스피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해소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의 리스크가 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나스닥 기술주가 안정세를 보여야 하고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 예전에는 국채금리가 1.6만 넘어도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그런 하락폭이 줄어드는 세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환율이 안정돼야 작년처럼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서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요. 일단 1, 3월의 약세의 원인인 세 번째 연기금의 매도는 현재 한 15억 정도 남았는데 5월에 국민연금 정책회의를 통해서 연기금 리밸런싱이 이루어진다면 매수세로 돌아들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일단 공매도는 코스피 대형주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스닥에 좀 좋은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서 매수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우량한 코스닥 중소형주들도 발굴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 미국 국채금리는 1.68%로 다행히 어제 좀 많이 내려가서 마이너스 2.8% 하락해서 어저께까지 이제 장중 최저치였죠. 1.73%까지 올라갔는데 다행히 좀씩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금리는 소폭 상승한 113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그날의 국채금리와 미국 증시 그리고 또 환율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다음날 이렇게 코스피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내일은 일단 한 약보합 정도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를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은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이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 경합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약간 단일 후보가 확정되었죠. 그럼에 따라서 오세훈 씨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저도 소개를 했었던 KT의 콘텐츠 사업 본격화로 디즈니 플러스와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전망했었던 KTH와 지니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1분기 실적 호전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대선 관련주, 서울시장 관련주, 테마주로서 개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콘텐츠를 찍고 추천했었던 쿠팡 관련주인 KTH도 상한가를 갔는데 KT가 4,000원 이상 그 콘텐츠 투자에 나서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호재도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올레TV에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보도화됨에 따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KT가 현재 좀 저평가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KT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현모 KT 대표는 KT가 가진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KTH와 스튜디오 지니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다음 주 그
주주총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때 좀 더 뭔가 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KTH는 장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아무래도 이제 재료 소멸에 따른 하락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쿠팡 상장 때 고점에 몰린 분들이 워낙 많아서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또다시 내일 한 10% 이상 오른다면 탈출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매도세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또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주의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 살펴보기 전에 국내 증시 잠깐 MTS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종합 주가 지수는 코스피 1.01% 하락했고 대형주, 중소형주 뭐 다 어느 정도 약세죠. 약세고 뭐 종이 목재 아무래도 택배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 철강 금속 정도만 강세였고 건설업이 괜찮았었고 운수 창고도 한 0.25%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뭐 시총 12기업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다 약세를 보였죠. 특히나 이제 LG화학과 그 삼성 SDI처럼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특히나 약세를 보였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다 하락세였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다 기술주가 최근에 굉장히 하락세를 걷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제가 오늘 콘텐츠를 찍은 것처럼 가치주나 콘택트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2차전지, 뭐 로봇,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실적이 좋은 제가 뭐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뭐 페노션, HMM을 비롯해서 뭐 미포조선, 포스코, 현대건설기계, 뭐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뭐 이런 것들, 오리온,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컨택트 주면서 이렇게 실적주인 것들을 중심으로 가치주들이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다변화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LG전자부터 아래쪽은 기술주면서도 실적 상승이 예견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국 화장품에도 관심을 좀 가지면은 아무래도 시진핑 방한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면세점, 호텔신라, 코스맥스, 연우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OLED도 최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나 PI 첨단 소재 그 외에는 사실 뭐 마켓컬리 관련주나 이런 쿠팡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KTH나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KT의 자회사로서 그 관련된 디즈니 플러스 관련돼서 상승을 한 것이고 사실 뭐 동방이나 이런 KCTC가 상승한 것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씨 관련주가 이렇게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홀딩스 진양자 들어가면 다 상승을 했죠. 다 계열사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안철수 씨 관련된 주식들은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씨 관련주나 이재명 씨 관련주 같은 대선 테마주들도 어쨌든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은 물론 뭐 이런 단기 매매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뭐 수익화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 좀 매수를 해두면 아무래도 대선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하여튼 좀 주의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미국 증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실 다우존스도 다 하락세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렇게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비자도 최근에 상승세였다가 한 3일 전부터 다시 하락이고요. 쿠팡 오늘 올라가고 있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렇게 뉴욕콜에서 있는 주요 주식들도 오늘은 어쨌든 약보합세로 시작이 돼서 현재 뭐 특별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은 눈에 안 띄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엔비디아, 인텔, 퀄컴, TSMC 다 약세고 전기차도 테슬라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하락폭이 좀 줄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피스커라든지 로즈모터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스펙 관련된 기술주들이 이렇게 하락폭이 큰 거는 특히 이제 폭스바겐이 최근에 좀 상승세 그 배터리 때문에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 관련된
쿼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폭스바겐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스타트업이죠. 어저께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걸 다 그대로 반납을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한국 주식도 쿼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제 이렇게 8% 상승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9.8%로 오히려 어제 시가보다도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조금 물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좀 수익 실현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스펙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태양광, 뭐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다 기술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보다는 좀 가치주의 비중을 늘려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같은 콘텐츠를 찍게 됐고요. 아무래도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약세가 생각보다는 장기간으로 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FOMC 회의 이후에는 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약해 보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총 1위에서 15위까지는 포스코를 제외하고 다 이제 기술주라고 했죠. 14개나 다 기술주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관련주가 3분의 2나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나스닥 기술주 하락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계획에 따라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0% 이상 하락하는 기술주 약세를 더 심화시키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저점을 매수를 사실 바닥을 맞추긴 어렵고요.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놓으면 다음 주부터는 그런 기술주들 중에서 뭐 LG전자처럼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것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씩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상승을 할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이나 사실 SK이노베이션도 어제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마이너스 3%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담았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매수가 좀 들어왔죠. 잠깐 SK이노베이션만 좀 볼게요.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오랜만에 좀 들어와서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서 어쨌든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현재 오늘도 좀 추매를 했습니다. 오늘도 추매를 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고점 대비하면은 50% 이상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120일 평균선, 이동 평균선에 맞닿아 있어서 이 정도는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샀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겁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바닥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이제 매수가 시작돼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그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돼서 어쨌든 이렇게 콘택트 성질을 좀 가진 다우존스에 있는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 2%씩 거의 뭐 한 달 내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주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뭐 국민은행도 좀 괜찮았었고, 그래서 뭐 장기로 보유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또 배당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당금 가치주는 또 성장이 더딘 반면에 그 배당금이 좀 크잖아요. 배당 비율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진짜 뭐 약간 적금이나 예금처럼 한 1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좀 단기로라도 지금 가치주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을 해보는 것도, 그동안 너무 이제 뭐 전기차나 이런 기술주에만 좀 치중을 하셨다면, 저도 사실은 가치주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건설하고 뭐 해운 정도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비중을 조금씩은 좀 늘려갈 생각을 하고서, 왜냐하면 최근에 기술주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주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보잉과 같은 항공주, 쉐보론과 같은 정유주도 강세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반면에 이제 반도체나 이렇게 테슬라 같은 전기주는 다 이제 약세라서, 물론 당연히 회복은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치주의 대명사 중 하나인 해운주 대장주죠. HMM과 페노션의 주가 전망을 콘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세인 해운 업종인데요. 특히나 이제 HMM과 페노션이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 HMM은 무려 94%나 상승을 했어요. 한 달 반 사이에. 페노션은 53%나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페노션은 더군다나 6일 연속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번 주부터 계속 들어가고 싶었는데 조정이 안 오니까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오늘도 오르고, 그래서 그것도 그 폭이 상당히 커요. 1, 2%면 들어가겠는데 뭐 장초부터 갭상승으로 막 5%, 6%씩 들어가니까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벌크선 시황지표인 발틱 운임 지수를 많이 보는데 BDI가 이제 2215포인트로 지난해 말 대비해서 67%나 상승한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철광석뿐만 아니라 석탄이나 곡물 등의 물동량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해임 지수가 좀 늘었고요. 또 세계 경기 개선에 따라 뭐 이것도 아무래도 민감주다 보니까 해운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MM은 현대상선이죠. 옛날 이름 그렇고 시총 9조 4,102억 원으로 외국인 소진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11.84%고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오늘은 진짜 매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장초부터 5% 상승해갖고 또 오늘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타이밍을 좀 보고 있고 6거래일 동안 40% 이상 상승을 했고, 또 호재인 게 누리호와 이제 가오노 두 척이 이번 달에 이제 조기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장에는, 또 조정 장에는 실적이 확실히 강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평소에 없으셨던 분들은 사실 해운과 조선은 다르긴 해요. 조선보다는 지금은 사실 좀 해운이 좀 더 강한 편이고, 저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대우미포나 뭐 이런 현대중공업주가 이제 아무래도 그 대우와 현대의 그 대우조선해양의 그 합병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기대하시고, 또 뭐 현대중공업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도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좀 장기 보유하시면 들어갈 만한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술주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야 좀 넘어갈 수 있어서 좀 진짜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 레포트를 좀 볼게요. 목표가가 16,500원인데 이미 한참 넘었습니다. 지금 얼마냐면요. HMM이 28,450원이에요. 엄청나죠. 이런 그래프 만나기가 진짜 참 힘든 시기인데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계속 상승세죠. 상승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사람들의 이런 관심도가 높은 편인데, 어쨌든 작년 4분기 실적도 좋았고 올해 1분기보다는 또 2분기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어쨌든 상승세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매출액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컨센서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 오늘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도 물론 장초에는 좀 상승할 것 같긴 한데 내일이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내일도 이만큼 많이 나오면은 너무 조금 한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두 달 동안. 그래서 조금은 뭐 쉬어갈 때가 오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 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페노션을 보면은 시총 3조 6,725억 원, 또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소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거래량 많고 외국인 소진율 높으면은 상승한다고 봐야죠. 최근에는 뭐 다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10% 상승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1.43% 하락했고, 그러니까 HMM 뭐 페노션 모두 강세인데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주간 866억 원이나 사들였어요. 그래서 뭐 두 번째로 가장 순매수 많이 한 종목이었고, 그럼에도 어쨌든 페노션은 아직 성장성이 있다는 리포트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사실 HMM과 페노션 좀 고민 중인데, 페노션이 아무래도 조금 더 덜 올랐기 때문에 좀 페노션을 들어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그리고 추후에 좀 HMM도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은 HMM으로 장기 보유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두 개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6,800원대인데 올해 8,500원까지. 그리고 항상 이런 컨센서스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단기간이 아니라 1년에 올해 연말까지 8,500원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 뭐 8,500원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뭐 목표가가 중간에 상향 조정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 증권사 레포트 보실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매출액보단 2분기 매출액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페노션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페노션의 주력인 마이너벌크의 성장성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증권사 레포트들은 뭐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도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 결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 방송만 보셔도 됩니다. 또 운임 상승 효과도 있고요. 또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8.8% 하락한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1분기 매출보다는 2분기 매출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른 거보다는 일단 뭐 매출액,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뭐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셔도, 영업이익 이런 정도만 체크하셔도 훨씬 안 보는 것보다 당연히 흐름을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9,3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아무래도 19년, 20년도에 좀 저조한 발주 부진에 대비해서 작년 말부터 발주가 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 5류거래 인플레이션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신흥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발주가 좀 밀린 발주가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8.3%, 순이익률이 2.7%고요. 일단 작년 말에 흑자 전환을 한 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MM도 오랜 기간 동안 적자였는데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수금이 조금 아쉽긴 한데, 내일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준다면은 다시 그래도 소폭이라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장초에 기관 수급을 체크하는 것,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MTS로도 보면은 항상 기관 수급을 볼 수가 있거든요. MTS 물론 다른 거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기간에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연기금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항상 장초에 조금, 물론 HTS를 보실 수 있는 투자자들이면 더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직장에서 잠깐 틈내서 보는 게 다기 때문에 사실 MTS로만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좀 한정된 정보를 얻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관점을, 기술주의 불안정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나스닥 좀 하락세고, 그다음에 저점을 매수하는 건 전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펜더멘탈은 똑같기 때문에. 특히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석유도 하고 있죠. 석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석유가 지금 강세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치주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은, 특히나 지금 뭐 LG전자도 오늘 6%나 하락했고 고점 대비하면 거의 30% 이상 빠진 거죠.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지금 괜찮은 가격이고요. 고점 대비하면은 마이너스 한 11%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여유자금 있으시다면 지금이 사실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싼 편이라서 저점 매수하되 기술주 비중은 한 70% 이하로 비중을 유지하시고, 가치주에도 최근엔 가치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길, 이렇게 전략을 한번 제 관점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는 4월 말이 보통 실적 발표인데,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예상치, 그다음 컨센서스 같은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정장이나 하락장에는 당연히 실적 강세가 최고입니다. 다른 거보다. 물론 테마주들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긴 한데 테마주는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 좋은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놓으면은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제 4월 초에 당연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큰 상승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대형주, 기술주 중심으로만 추천을 좀 주로 해왔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도 지금 매달 거의 2, 3천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술주가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치주에 관심을 갖고 중소형주 주들 중에서 좀 가치주 괜찮은 것들을 미리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결국엔 중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뭐 시진핑 방한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올해 일어날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관련된 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 오늘 소개한 해운 이런 것들, 금융도 뭐 괜찮긴 한데 뭐 배당까지 생각하시면 금융을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장기 보유보다는 일단은 단기로, 그러다가 이제 기술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강의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